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제대학교 다니고 있는 남희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Disentangled Representation Learning을 이용해서 오픈셀 리코그니션의 성능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네, 일단 오픈셀 리코그니션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이게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의 하위 개념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이상치 감지는 되게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뭐 서베일런스 카메라, CCTV 같은 데서도 쓰이고 뭐 요즘 의료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병리 이미지에서 뭐 튜머인 슬라이드를 찾기 위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이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그 사용 범위가 많다 보니까 하위 분류에 되게 많은 세부 분야가 생겼습니다. 되게 많은 어떤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는데 unsupervised로 어노멀리 디텍션 하는 것부터 뭐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 같은 위클리 슈퍼바이즈부터 풀리 슈퍼바이즈드 이상치 감지까지 되게 많은 그런 슈퍼비전이 주어져 있고요. 또 그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타겟팅한 오픈셀 리코그니션이라는 거는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만 보되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셋을 인퍼런스 단계에서 만났을 때는 이게 이상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어, 이 오픈셀 리코그니션에 대한 프로그램 데피니션을 하기 위해서 토이 모델을 하나 학습시켜 봤는데요. 이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고전적인 모델의 형태입니다. 또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고 이 보틀넥단에다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되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 디코더에서 나온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일정 임계치 이상이 되면 이건 이상치다라고 모델이 감지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토니 모델을 만들어서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닝 시킬 때는 원래는 0부터 9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0 클래스를 제외하고 1에서 9까지만 학습을 시킨 뒤 인퍼런스 단계에서 0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다 6이라고 예측을 했고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도 보면 인풋 이미지를 제대로 리컨스트럭션 하지 않고 6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리컨스트럭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in distribution classes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되 out of distribution 클래스를 만났을 때는 overconfident한 성향을 보이지 않고 난 이거 처음 보는 데이터다 모르는 데이터다라고 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프셋 리커니션을 수행하는 데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옛날에는 뭐 익스트림 관리 티어리부터 뭐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 OOD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뭐 distance based method, 뭐 sparse representation learning 이런 식의 방법들이 등장했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오픈셋 제너레이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엠리스트는 이렇게 숫자 데이터인데 이것만 학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페이크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모델에게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가 인퍼런스 단계 때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걸 예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뭐 out of distribution 디텍션을 한다고 했을 때 reconstructed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 원 채널이나 3 채널에 페이크 이미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페이크 레이턴트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보통 쓰는 방법이 인코딩 중간단에서 이뭐 CNN이든 아니면 뭐 NLP를 썼던 중간단에서 이 밸류들을 섞어주는 어떤 배치가 들어왔을 때 이런 매니폴드 믹스업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코딩 중간에서 한번 섞어주고 나머지 인코딩 프로세스를 거쳐서 오픈 레이턴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은 이미 있습니다. 이게 저희 베이스라인 모델 풀어서라는 논문이고 CVPR 2021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어떤 배치가 주어지면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니폴드 믹스업을 수행해서 모델에게 이런 오픈셋이 들어올 수 있구나를 예측하는 데 쓰이게 되고 나머지 그룹은 매니폴드 믹스업 없이 그대로 인코더를 통과를 해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의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베이스라인 모델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펑션 살짝 보면 이 믹싱 로스, 디스트리뷰션 로스에 대해서는 이제 믹스업을 하지 않은 레이턴트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하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이 뮤트 로스는 믹스업을 하지 않은 레이턴트에서 맥시멈 프로버빌리티를 갖는 클래스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뭔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다고 모델이 판단하는 어떤 로직의 그 클래스 개수만큼 풀리 커넥티브 레이어의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거를 오픈셋으로도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한 노벨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스타일 컨텐츠 디센탱글링을 접목을 시켰습니다. 결국에 오픈셋 제너레이션으로 오픈셋 레코그니션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거는 얼마나 더 사실적인 페이크 데이터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키가 될 텐데요. 이 더 사실적인 언노운 셋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 컨텐츠 디센탱글링을 적용했어요. 보통 두 가지의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번째는 뭐 컨트라스트 로스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레귤레이션을 줘서 병렬적으로 인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 CNN이 이제 컨볼루션을 윈도우로 찍어내면서 이미지를 해석을 해가는 그 특성에 기반을 했을 때 초반 그러니까 샬로우한 레이어에서는 어떤 이미지의 볼더나 뭔가 좀 굉장히 큼직큼직한 특성을 잡아내는 컨텐츠를 담고 있다고 많이 판단을 하고요. 되게 딥한 레이어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미 이미지가 추상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뭔가 이미지의 텍스처 이런 스타일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리얼하게 인코더를 배치를 해서 컨텐츠와 스타일을 디센탱글링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봤던 베이스라인 클로저 모델에서 약간 좀 한계점이 보였는데 일단 배치를 그때 두 그룹으로 나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배치 사이즈가 고정됐다고 가정했을 때 뭔가 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베이스라인 구조를 살짝 변경을 하되 로스 펑션에는 변화가 없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베이스라인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베이스라인과 저희가 변경한 베이스라인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저희가 제안하는 이 모델이 나옵니다. Disentangled Ops Recogni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보시면 이 컨텐츠 인코더와 스타일 인코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레이턴트 이 부분을 통째로 합쳐서 처음에 설명했던 매니폴드 믹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 아까 베이스라인에서 없던 디코더가 생겼는데 이 디코더가 생긴 이유는 스타일과 컨텐츠를 디센탱글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모델이 갖추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지금 컨텐츠의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피드를 해줬고 스타일의 경우에는 스타일이 나온 뒤에 이 스타일을 믹싱을 해서 여기다 넣어줬는데 이렇게 해서 디코딩을 했을 때 원본 이미지와 유사하게 나와야 한다라는 루스를 걸어줌으로써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컨텐츠는 다르지만 스타일은 유사하겠죠. 그래서 스타일을 믹싱을 했을 때도 리컨스트럭션 성능이 잘 나와야 한다라는 가정하에 디코더 루스를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구조에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도서에 대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면은 아까와 같이 믹싱 로스, 인디스트리뷰션 로스, 뮤트 로스가 있고 뒤에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추가됐습니다. 오픈스테이 리커그니션에서 사실 디코더를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데요. 보통은 디코더를 사용할 때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의 스레시홀드를 걸어줘서 이걸로 이상치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 하드 스레시홀드를 선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 센시티브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그렇게 인덱치를 설정해서 판단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스타일 컨텐츠 디센탱글링을 홀스하기 위한 로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임계치에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엠니스 데이터에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까 저희 토이 모델 학습시켜서 보여줬던 결과랑 같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1부터 9까지의 클래스를 사용해서 트레이닝 했고요.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클래스 0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매트릭을 보면은 accuracy랑 AC를 사용을 했는데요.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오픈셋인 클래스 0에 대한 이 클래스 0을 오픈셋을 판단할 수 있느냐의 accuracy 하나, 그리고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 안에서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accuracy 하나. 그래서 오픈 ACC와 플러스 ACC를 베이직 매트릭을 잡았고 이 둘의 평균이 민 ACC입니다. 그리고 AUC 같은 경우에는 Difficulty Error Simulator for Open Set Recognition이라고 오픈셋 제너레이션 기반의 OSR 에서 지금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찍고 있는 그 모델에서 AUC의 식을 따왔습니다. 이거는 오픈셋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대한 AUC 값이고요. 그래서 원래 베이스라인 모델인 프로서와 여기에 스타일 컨텐츠 디센탱글링을 할 수 있는 디코더와 추가적인 로스를 이제 얹은 도서 간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모든 부분에서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